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3월달 고1 학생들의 국어 교육적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소설 작자미상 쌍주기현이라고 하는 작품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이 쌍주기현이라는 작품 세트가요, 맨 마지막 이번 세트 43, 44, 45 딱 세 문제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서 오답률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43번은 59.0%, 또 44번은 68.3%, 마지막 45번은 자그마치 70.7%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문제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시간에 쫓겨서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답만 맞추고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시간 제한 없이 찬찬히 풀어보는 것이 좋다고 저희가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5번의 보기입니다. 쌍주기현은 서천흥, 네, 주인공 이름은 서천흥이네요. 서천흥이 천자 중심의 위계 질서를 회복하고 충효의 가치를 구현하는 내용의 영웅소설이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영웅소설 컨셉인데요. 여기서 잠깐 역사 관련돼서 이 천자 중심의 위계 질서를 회복한다. 전형적인 이 중화사상의 관점에서 본 것이죠. 즉 중화가 딱 중심이고 그 주변 나라들은 다 오랑캐들이고 결국 천자가 있는 중국하고 주변의 오랑캐 나라들하고 조공 책봉 관계, 이제 그걸 여기 보기 있어처럼 유계질서 그렇게 중화사상 관점에서 그렇게 본다는 건데, 하여튼 그게 좀 흐트러졌다가 다시 회복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전형적인 영웅소설과는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좀 어떤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영웅과 적대국 인물이 충효의 가치를 각자의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 적대국 인물이 영웅의 효실천에 일조하는 것, 위기 상황에서 적대국 인물 간의 현실 대응 태도가 다르던 것.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적대국 하면 다 무조건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악당, 빌런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즉 여기서 제가 보충해서 썼습니다만, 이런 우리가 고전 소설을 풀 때 이분법적으로 인물을 접근하던 것과 달리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대국 인물이라고 해서 마냥 빌런이 아니고 충효의 가치를 구현하기도 있고, 또 이 주인공 영웅 서천흥이 효실천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적대국 인물이 또 나오는데 그런 적대국 인물들 간에도 또 대응 태도가 다르고, 잘 그런 걸 유의해서 봐야 되겠고요. 이런 적대국 인물이 누구일까? 우리가 유의 깊게 그 앞부분 줄거리 읽으면 금방 캐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앞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네, 이 세트는요, 앞부분 줄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인물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냐, 이걸 딱 고정을 시켜나가고 읽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고,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계속 헷갈리면 결국 그게 내용을집 문제에서 틀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부분 줄거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지위를 고정을 시켜놓고 일단 읽어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제후국인 남반국, 이 명나라 변방을 침범하자. 항상 이 천재의 나라 중화의 관점에서는 주변 오랑캐라고 불린 나라들은 다 제후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제후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반국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 중화 관점에서 뭐 동쪽에 있는 오랑캐는 동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오랑캐 나라를 남반국이라고 불렀죠. 물론 삼국지 보면은 그 제갈량과 싸우는 남반의 맹획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 여기서 명나라 시대에 어떤 남쪽 나라가 이렇게 명나라와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고전 소설은 거의 거의 시대적 배경이 명나라 아니면 송나라죠. 네, 역시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좀 정통 한족 왕조라고 생각하는 송나라 아니면 명나라가 항상 주요 시대적 배경이고, 이렇게 주변에 항상 이런 나라들 쳐들어오는 뭐 주변 오랑캐라고 불린 나라들이 뭐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들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결국 남반국이 적대국이겠네요. 네, 남반국이 명나라 변방을 침범하자 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경을 남반국의 안무사로 파견한다. 자, 서천흥이 아니고 서경입니다. 여기서 안무사라고 한 직책은요, 좀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런 데를 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파견하는 그런 직책이 안무사입니다. 자, 서경을 안무사로 파견합니다. 서경이 사신으로 떠난 후 남반국에 잡혀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들 서천흥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보기에 나왔던 이 주인공 영웅 서천흥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서경이 아버지고 서천흥이 아들이고요. 서천흥은 아버지를 구하고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원수로 출정한다. 자, 여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경은 아버지고 직책은 안무사, 서천흥은 아들이고 직책은 대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지문 속에서 뭐 서경이라고 안 나오고 서안무사, 서천흥이라고 안 나오고 뭐 대원수, 서원수 그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앞부분 줄거리부터 고정을 시켜놓고 중심을 잡아 나가야지 이 지문 읽을 때 이름이 안 나오고 서안무사, 서원수 이렇게 읽을 때 누가 아빠고 누가 아들인지 헷갈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 이때 남만태자는 섬으로 유배된 서경을 극진히 대접한다. 바로 여기서 아까 그 45번 보기에서 적대적 인물인데 약간 좀 착해 보이는 것 같은 적대적 인물이 여기 나왔네요. 바로 남만의 태자가 되겠습니다. 금방 이 아까 보기에서 나왔던 적대국 인물인데 뭐 충유의 가치를 구현하고 또 영웅의 효실천에 일조하고 딱 감히 이 남만 태자가 아까 보기에서 말한 적대국 인물이구나, 좀 좋아 보이는 적대국 인물이구나, 그렇게 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남만 태자가 이렇게 서경 아버지입니다. 서안무사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은혜를 갚는 또 스토리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앞부분 줄거리에서 각자 신분하고 지위를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읽어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태자가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가득하여 말했다. 그 사이에 부왕께서 명나라와 전쟁하셨는데, 자, 부왕은 남만의 왕이겠죠. 우리의 장수와 군사들이 죽은 것이 이루 셀 수가 없다 하나이다. 듣자니 명나라 장수 가운데 대원수는 공의 아드님이란 말이 있나이다. 자, 여기서 공은 서경, 그럼 대원수는 서천응. 자, 부왕께서 이를 아시고 대인을, 바로 대인이 서경이죠, 군중에 데려다 볼모로 삼아 위로 올라갑니다. 아드님으로 하여금 귀순케 하고자 하시나이다. 자, 이렇게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에게 대인, 즉 서경을 군중으로 데려오라고 명하셨지만 아무리 부왕의 명이라도 소자가 이를 차마 행하지 못하오리다. 자, 이것도 충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 아버지 명을 따르지 않으니까 약간 좀 특이한 사람이죠. 하여튼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서경을 미끼로 잡아서 서천응을 이렇게 같이 잡아오려고 하는데 지금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소자가 신복으로 하여금 천리마 두피를 준비하게 하였사오니 산골짜기의 좁은 길로 남모르게 명나라 진영으로 가옵소서. 그 후에 부왕의 목숨을 구하여 만국이 아주 망하게 하지 마소서. 자, 이렇게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탈출하게 해줄 거니까 이 은혜 잊지 말고 우리 만국 망하지 않도록 잘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서안무사 서경입니다. 위로하여 말했다. 내 어찌 그대의 인정 어린 마음을 잊으랴 하고 작별을 했습니다. 곧바로 천리마를 타고 종자와 함께 명나라 진영을 향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경은 드디어 탈출을 했습니다. 자, 이때 서원수가 기렵을 놓아 보낸 뒤로, 여기서 뭐 기렵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계속 보겠습니다. 또 싸우러 나아가 적장 수십 명을 죽이며 승승장구하여 잃었던 고을들을 회복하고 남만국의 수많은 병사들을 죽이니 위험이 만국에서 크게 떨쳤다. 역시 영웅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고요. 만왕은 군영의 문을 닫고 서안무사 잡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자, 이렇게 만왕은 자기 아들 태자한테 이렇게 계략을 써가지고 서안무사를 마치 인질처럼 그렇게 볼모로 삼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계속 기다려도 오질 않죠.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아들 태자가 지금 서안무사를 탈출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만왕은 서경의 탈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비록 문제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서경의 탈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서원수 아들 파트가 나옵니다. 서원수가 여러 날 싸움을 도두었지만 만왕이 끝내 안전한 곳에 들어앉아서 나오지 않으니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승전한 표문을 천자에게 보낸 후, 그러니까 아직 만왕은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전쟁에서 이겼다고, 뭐 그렇다고 해서 허위로 쓴 내용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하여튼 뭐 크게 봐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내용을 쓴 건 맞긴 맞겠죠. 승전한 표문을 천자에게 보낸 후 여러 장수들과 묘책을 의논하고 있었다. 갑자기 비밀스레 한 병사가 들어와 구했다. 군영 바깥문 밖에 우리나라 사람 한 명과 만국 사람 한 명이 와 서찰 한 통을 전해달라고 하기에 바치옵니다. 서원수가 그 서찰을 떼어 보니 서찰은 이러하다. 자, 보통요 이렇게 서찰, 편지 이런 게 나오면 이거만 따로 내용을 가지고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튼 요번 시험 세트에서는 이 서찰의 내용, 즉 아마 보나마나 여기 읽어보겠지만 서원수의 아버지 서경이 보낸 편지인데 이걸 가지고 내용을지 문제를 딱 독립적으로 한 문제 묻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그런 문제 형태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읽으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서찰은 이러하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명으로 10여 년 동안 만국에서 치욕을 감내하던 안무사 서경이니라. 자기 아버지네요.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서 목숨을 보전하여 달아나 왔느니. 자,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적대국 인물 만국 태자죠. 네. 오신 대원수는 뉘신지 몰라도 바삐 만나 보기를 바라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원수가 자기를 구하러 왔는데 대원수가 자기 아들인 거 모르고 있습니다. 대원수는 뉘신지 몰라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분명히 대원수는 자기 아버지 구하러 가는 거 당연히 자기 아버지를 구하러 가는 게 당연하고요. 반면에 그 아버지 서경은 지금 자기를 구하러 온 대원수가 자기 아들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부자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서원수가 서찰을 다 읽고 자기 아버지가 보낸 서찰이죠. 네.
서찰을 다 읽고 나서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하였지만 바삐 군영의 문밖까지 나아가 맞으니 서안무사의 머리가 백발이고 자, 많이 늙으신 거네요. 백발이었고 모습이 수척하였으나 뚜렷한 부친이었다. 서원수가 부친을 한 번 부르고는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 정신이 혼미하여 까무라쳤다. 서안무사, 요번엔 아버지입니다. 서안무사가 서원수를 보니 사신으로 떠날 때는 6세 어린 아이였거늘 지금은 엄연한 대장이니 어찌 알아보리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몰라보고 반면에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고, 이 장면 완전히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꿔치기 하고 또 알아볼 수 있었느냐 못 알아봤느냐 그거 충분히 바꿔치기 하기 딱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 쳐놨고요. 아마 요점에서도 상당히 오답률이 높은 그런 선지가 나왔었습니다. 이 부자 상봉 부분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미 알아봤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몰라보는 장면입니다. 어찌 알아보리요. 서안무사는 서원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따라 역시 통곡하였다. 그리고 서원수를 알아보니 호흡이 멎었는지라 크게 놀라 주물렀다. 이윽고 서원수가 눈을 뜨니 서안무사가 어루만져 위로하며 말했다. 살아서 서로 만났으니 기쁘기 그지 없다만 이롭지 못한 시름과 슬픔을 드러내지 말거라. 모든 장수들이 또한 위로하며 축하하는 소리가 떠들썩하였다. 서원수가 조용히 부친을 모시고서 서로 그간의 고난과 재앙을 슬퍼하며 근심스럽게 말했다. 여기까지가 부자상봉, 우리가 유의할 부분 정리하고요. 여기서 중략이 나오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내용을집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43번의 선지 3개, 45번의 선지 3개 풀고 다음 중략 이하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번의 내용일치 문제의 오답률이 59%인데 일단 1, 2, 3번까지가 중략 앞까지 보고서 풀 수 있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선지 1번 서안무사는 재회 전에 서원수에게 서찰을 먼저 보냈다. 자, 항상 전이냐 후냐 늘 바꿔치기 하기 좋은 문제인데 이건 맞습니다. 아들 만나기 전에 서원수에게 서찰을 먼저 보냈죠. 그건 맞습니다. 쉽게 풀 수 있고요. 다음 선지 2번입니다. 서안무사는 서원수를 보자마자 자신의 아들을 이름을 알아차렸다. 바로 이것이 아까 우리가 부자 상봉 장면에서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서원수가 아들이 자기 아버지 서안무사를 아버지인 거로 알아본 건 맞는데 거꾸로 아빠가 아들은 금방 알아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 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알아보리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찌 알아보리요. 그래서 이거 거꾸로 지금 누군 알아보고 누군 알아보지 못하고를 거꾸로 바꿔치기 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2번이 정답인 것만 알면은 더 이상 뒤에는 볼 필요가 없죠. 근데 그 3번이 또 은근히 오답선지가 많이 선택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서원수는 만왕을 잡기 전에, 이것도 이제 전이냐 후냐 그 부분이 있고요. 만왕을 잡기 전에 승전한 표문을 천작게 보냈는데 이 중략 앞부분 보면은 지금 만왕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네, 어디야? 만왕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만왕은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승전한 표문을 천자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43번에 3번 선지는 일단 중략 앞부분 놓고 보면 명백하게 이거 맞습니다. 근데 이걸 여기서 끊어가지고 풀지 않고 중략 이후 부분까지 끝까지 다 읽으면 이게 아마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 읽어본 다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바로 풀었으면 이거 3번이 적절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아마 헷갈리는 부분이 다 읽고 풀면 오히려 헷갈리게 틀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선지입니다. 그 다음 보기가 있었던 45번 선지 3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보기가 나왔던 45번 오답률이 70%를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선지 1번입니다. 태자가 서안무사를 볼모로 잡으라는 부왕의 명을 거역했죠. 거역한 것에서 적대국 인물 간의 현실 대응이 다름을 알 수 있군. 그렇죠. 적대국 인물 태자하고 부왕, 만왕하고 만왕은 서안무사를 볼모로 잡으라고 하고 또 태자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적대국 인물 간이긴 하지만 현실 대응이 다릅니다. 맞고요. 선지 2번 태자가 서안무사를 명나라 진영으로 가도록 풀어준 것에서, 즉 탈출시켰죠. 풀어준 것에서 적대국 인물이 영웅의 효실천에 일조함을 확인할 수 있군. 여기서 영웅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서원수죠. 네. 서원수가 자기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원수의 효 실천에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선지 2번도 맞겠습니다. 선지 3번입니다. 서원수가 적장 수십 명을 죽이며 승승장구하고 잃었던 고을들을 회복하는 것에서 영웅적 활약상을 알 수 있고, 이건 당연히 맞는 선지고요. 그럼 정답은 4번하고 5번에 나오겠습니다. 자, 계속 중략 이후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때 남만의 태자가 서안무사를 보낸 뒤 곡승상과 의논하였다. 아까 서안무사 탈출시켰죠. 네, 곡승상이라는 사람은 아마 남만 재상의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남만 태자가 말하는 부분이 A라고 묶여가지고 일단 요것만 가지고도 44번에 선지 몇 개를 골라낼 수 있으니까요. A 부분 읽어본 다음에 44번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부분입니다. 남만 태자가 말합니다. 아무 때라도 아군이 반드시 패할 것이요. 와, 상당히 좀 비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네요. 네, 아니면 뭐 자기 나라 남만의 전략하고 명나라 전략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할까요? 좋게 보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뭐 처음부터 싸우지도 않고서 비관적인 지금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패할 것이요. 서원수는 장수로서의 지략이 손목 오기 제갈량의 버금가고 아까 처음에 그 남만하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과 대결했던 맹행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제갈량이 나오네요. 이 손무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병법으로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들이죠. 손자병법 바로 그 손자가 손모입니다. 오기도 오자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하여튼 병법의 대가들입니다. 손무 오기와 제갈량의 버금가옷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병졸 바로 네 글자로 줄이면 오합제졸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병졸로서 어찌 당할 수 있으리요. 이 때문에 서안무사를 살려보내어 은혜를 끼친 것이라고 대왕께서 만일 공변을 당하실지라도 서안무사는 인자하고 후덕한 어른이요 서원수 그러니까 아버지는 인자하고 서원수 아들은 충성하고 효성스러운 군자이니 필시 구하여 줄 것이요 즉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과 함께 나아가 부하께 귀순하시도록 가나야 보사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설득을 해서 더 이상 명나라하고 싸우지 말고 잘 항복하자 그렇게 한번 권유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러고서 명나라의 군영을 향해 떠났는데 도중에 패장군을 만나 만왕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태자가 목 놓아 슬프게 울며 말했다. 자, 여기서 혹시 내용을 치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태자가 자기 아버지 만왕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어떤 경로로 들어서 알게 됐느냐. 바로 길 가던 도중에 명나라 군영을 가는 도중에 패장군 만나서 즉 자기 나라 사람 패장병 만나가지고 알게 됐다. 이것도 충분히 내용을 치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A 부분 남만 태자가 말한 부분을 보고 43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44번도 오답률이 68%를 넘었는데요. 자, A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 A, 태자가 말한 부분이죠. 선제 1번입니다. A는 객관적 근거를 들어 현실에 대한 기존의 판단이 바뀐 과정. 자, 일단 그 A가 하는 말이 아군이 패할 것이다. 서원수 이렇게 훌륭하고 안무사 이렇게 훌륭하고 이런 게 객관적 근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객관적 근거부터가 틀렸고 또 현실에 대한 기존의 판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1번은 A만 가지고 벌써 땡입니다. 땡. 다음 선지 2번입니다. 선지 2번은 뭐 B를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건너가고요. 3번을 보겠습니다. A는 신이 어긋난 행동을 할 것을 상대에게 요구하고 있다. 글쎄요. 뭐 자기 나라가 패할 것이다.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또 자기 아버지 만왕한테 귀순하도록 가나야 보사이다 그렇게 말한 걸 가지고 글쎄요 뭐 만국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신이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건 세모를 쳐보겠습니다. 자, 세모 쳐보고요. 그다음 선지 4번입니다. A는 타인의 힘을 빌려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던데요. 뭐 A는 타인의 힘을 빌린다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자기가 서안무사한테 잘해줬고 그러니까 서안무사도 훌륭하고 서원수도 훌륭하니까 타인의 힘이라고 하면 뭐 서씨들 서안무사와 서원수들 그런 힘을 빌려가지고 자신의 처한 문제 상황 즉 만왕이 처한 이런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4번은 A는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4번인 오답이거든요. 왜냐하면 B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A는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는 방법을 활용하여 상대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글쎄요. 여기서 상대는 곡승상이 상대인데 곡승상한테 어떻게 행동 바꿔라 촉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상대의 행동 변화부터가 틀렸고 행동 변화를 촉구하려는 대상은 자기 아버지죠. 촉구하려는 대상입니다. 아직 촉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는 방법도 아닙니다. 내가 남만 태자인데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자기 신분 내세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A는 확실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은 A부터가 틀렸기 때문에 B는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만 가지고도 일부 선지들을 좀 골라냈습니다. 다음 계속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왕이 사로잡혔다는 소식 태자가 들었다는 것까지 봤고요. 자, 부왕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시더니 이 봉변을 당하신 것은 국군이 불행함이로다. 급히 길을 재촉해 명나라 군영에 다다르자 태자가 위옷 한쪽을 벗고 등에 형장을 진 채로 손가락을 깨물어 자, 바로 항복하겠다는 그런 패션을 하고 패션과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항복문서를 쓰고서 통곡하였다. 명나라의 선봉군대가 태자를 잡아 중군에 아르니 서원수 아들입니다. 명을 내려 태자를 진중으로 들이라 하였다. 태자가 코를 땅에 대고 엉금엉금 무릎으로 기어가 항복문서를 올렸다. 서원수가 항복문서를 바꾸는 태자가 붙인 서안무사를 후하게 대접한 은혜를 생각하니 어찌 감격하지 않으리요. 자, 하여튼 어찌 뭐뭐하지 않으리요. 항상 우리가 고전 소설 볼 때 이른바 서술제 개입이라고 하죠. 네, 늘 나옵니다. 군사에게 명하여 큰 칼과 옥새를 빼앗고 장막 안으로 불러들이니 태자가 두 번 절하며 말했다. 역시 그 서원수 아들도 자기 아버지를 후하게 대접한 그 만국 태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부왕의 죄는 마땅히 면치 못하려니와 부왕의 본심이 아니라 간신의 충동질에 말미암은 것이니, 즉 자기 아버지가 원래부터 명나라에 대항하려고 해서 이렇게 전쟁 일으킨 것이 아니고 자기 부왕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간신히 충동질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 자기 아버지를 감싸는 그런 멘트죠. 원수는 다시 살려주는 은혜를 내리고자 천작게 아뢰어 부왕의 목숨을 살려주시면 대대로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고 원수의 덕을 잊지 않으리다. 이렇게 말하며 눈물이 얼굴에 가득하였다. 역시 태자도 효심이 지극합니다. 서원수가 태자를 보니 언사가 부드럽고 온화한 데다 기상이 활달하여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천승은 그 천자라고 했나요? 제후, 그렇죠. 그 천자가 만승이고 고전 시간에 나오죠. 만승. 그 천승은 흔히 천자까지는 아니고 왕이나 제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천승의 국왕다움이 의무에 나타나는지라 아무렇지 않는 듯이 말했다 하면서 이 B 부분이 이제 서천흥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B 부분 읽어본 다음에 아까 44번 나머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 부분입니다. 만왕의 조약은 천벌을 면하기 어렵고 내가 또한 남만의 씨 하나라도 남기지 않아 후세 사람의 근심이 없도록 하려 했었는데 그대를 보니 하늘이 오히려 남만에게 복을 주심이로다. 내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할 것이며 가친은 자기 아버지 서안무사입니다. 서경. 가친께서 10여 년 동안 그대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당연히 천자께 아뢰어 만왕의 목숨을 구할 것이로다. 그리고 즉시 군대를 돌이킬 것이니 그대는 어진 사람을 얻어 남만의 백성을 살피고 어루만져 다른 근심이 없게 할지어다. 역시 자기 아버지한테 베풀어준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훈훈한 장면이네요. 하여튼 이 B 부분 보고서 이제 44번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까 선지 1번은 A부터 틀렸으니까 제끼고요. 선지 2번입니다. B는 일단 A는 뭐 나중에 보고요. 초월적 권위를 명분으로 삼아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 언급하고 있다. 이거 맞네요. 여기서 B가 초월적 권위 누구였습니까? 하늘의 뜻을 내세웠습니다. 자기가 원래 그냥 남만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남만 태자를 보니까 하늘이 오히려 남만을 돕는 것 같구나. 내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할 것이며. 그래서 하늘의 뜻을 명분 삼아가지고 자기 생각을 바꿨다. 그러니까 뭐 남만 사람들 죽이지도 않고 그리고 남만 왕도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를 초월적 권위를 명분 삼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B와 달리 A는 그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이렇게 서시들 훌륭한 사람이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귀순하도록 말하자. 그런 얘기만 했지, 뭐, 초월적 권위, 신, 하늘,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가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아까 3번 A는 좀 약간 세모차 났었는데, B를 보겠습니다. 사회적 지위 어울리는 행동을 할 것을 상대에게 요구하고 있다. 자, 서원수가 만국 태자한테 너가 그래도 명색의 태자 아니냐. 그러니까 태자 지위에 어울리는 이런 행동하라. 그런 요구 전혀 없죠. 그래서 약간 A가 애매하다 하더라도 B가 확실히 틀렸습니다. 또 선지 4번 아까 오답으로 많이 선택되었다고 했는데요. 일단 A는 맞다고 치고요. B를 보겠습니다. 자신의 역량으로 자신은 서원수일 텐데 자신의 역량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 틀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내용이 자기가 천자한테 말해서 황제한테 말해가지고 이렇게 만왕 목숨 구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천자께 아뢰요. 그러니까 자신의 역량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천자께 일단 아뢰겠다고 했습니다. 천자께 아뢰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는 인물부터가 틀렸고요. 여기서 또 문제 상황이 서원수가 처한 문제 상황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렇게 문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서원수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만왕하고 태자입니다. 네. 만왕하고 태자가 지금 문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역량으로부터 틀렸고 또 문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부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B는 확실히 틀렸네요. 그래서 4는 적절하지 않은 걸로 제껴내야 되는데 4번도 오답으로 많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5번은 A부터가 확실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44번 답을 골랐고요. 네, 나머지 지문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B 서원수의 말이 끝났고요. 태자가 거듭 절하며 고마워하고 마음속으로 칭송하였다. 내 서안무사가 오늘날에 제일도 알았더니 그 아들은 젊었는데도 풍자가 갑절이나 더 낫도다. 네,
일단 상당히 그 부자에 대한 그 인품이라고 할까? 뭐 감동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하여튼 이건 직접 말로 한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서원수가 표문을 올렸으니 만왕을 사로잡고 남만의 태자가 귀순에 왔는데 태자는 인자한 데다가 효성스러워 가히 남만의 왕이 됨직하나 만왕은 용렬한 데다가 어리석어 비록 죄를 용서할지언정 다시 나란 일을 맡게 할 수 없으니 태자를 봉하여 대대로 천재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게 하자고 아뢰은 것으로 황제의 명을 기다렸다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게 표문입니다. 아까 그 중략전에 표문이 한번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표문과 다른 일종의 표문 2입니다. 아까 표문 1은 뭐였습니까? 만왕을 아직 잡기 전에 먼저 승전했다고 표문을 올린 것이 표문 1이고요. 표문 2는 일단 만왕을 잡은 후인데 뭐 이렇게 만왕의 아들 태자를 봐서 용서해주자 그런 내용이 표문 2입니다. 그래서 표문이 지금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표문 2라고 할까요? 네, 두 번째.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43번 선지 3번 바로 선지 3번 중략 부분까지만 읽어보고 풀었으면 금방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로 아니 적절한 것으로 즉 정답이 아닌 것으로 제낄 수 있는데 이걸 끝까지 다 읽어보고 풀면은 중략 이전에 나왔던 표문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날아가고 희미해지고요. 이 중략 이후 부분 특히 지문 제일 마지막 부분 표문만 또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 부분의 표문만 기억에 남은 상태로 선지 3번 보면은 당연히 서원수가 만왕을 잡은 다음에 이겼다고 표문을 천작게 올린 거 아니냐. 바로 이 전후가 가지고 바꿔치기 했구나. 그래서 또 3번을 선뜻 답으로 고르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시간 절약 차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중략 부분에서 끊어지면 그 앞부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가급적 풀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전략적으로 훨씬 좋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두 번째 올린 표문 잘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자, 하여튼 나머지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인데 일단 답은 나왔습니다만 선지 4번하고 5번을 보겠습니다. 선지 4번입니다. 태자는 패잔군으로부터 부왕이 사로잡혔다는 소식 들었다. 이건 나왔네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안 나왔다고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네, 적절하지 않게 만든 것은 아니고 적절한 선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어떻게 태자가 부왕이 잡힌 소식을 어떤 경로로 들었는가 충분히 바꿔치기 할 수 있고요. 선지 5번입니다. 태자는 항문 문서를 직접 작성한 맞죠? 아까 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혈서를 썼습니다. 혈서 손가락 깨물어서 그래서 직접 작성해서 서원수에게 올렸습니다. 이것도 올린 상대방을 또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유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서원수가 아니고 서안무사에게 올렸다 그럼 틀리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답 43번이 확실하고요. 마지막 문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렇죠. 이게 아까 보기에서 영소설이라고 했습니다만 원래 쌍주기현, 쌍주란 뜻이 두 개 구슬입니다. 아마 하늘이 두 개 구슬을 만들어 가지고 이 뭡니까 서천흥하고 왕혜란이라고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두 엄마들이 아마 태몽을 꿀 때 두 개 구슬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자라가지고 각자 이런 한 쌍의 구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연이구나 그러면서 이 서천흥하고 왕혜란하고 서로 결양 과정, 즉 인연을 맺는 과정이 하나의 이야기 추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뜻으로 쌍주 기연, 즉 두 개의 한 쌍의 구슬을 가지고 인연을 맺는 거, 기한 인연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 지문에선 이런 연애 소설 같은 면은 안 나오고 이렇게 영웅의 활약상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기가 나와있던 45번 나머지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2, 3번은 답이 안 나왔고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4번입니다. 태자가 부왕의 본심을 서원수에게 전한 거 이거 맞죠? 원래 이렇게 명나라에 대항한 것이 자기 부왕의 본심이 아니라 간신의 충동에 말미암은 것이다. 일단 부왕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전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게 결정적 원인이 틀렸습니다. 자, 한번 요거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서원수에 전한 다음에 부왕의 목숨 구한 건 맞죠? 또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 보면은 충효를 실천하는 모습 보인 건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도 4번이 맞는가 하고 넘어가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5번밖에 없지 않는가 해서 4번하고 5번 사이 고민하다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대략 이런 건 5번이 답이겠지 하고 아마 5번으로 고른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함정이었습니다. 자, 이 자기 아버지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 본심을 전한 것은 맞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서 부왕의 목숨을 구하고 만나라, 이 만국이 망하지 않게 한 것이 아니죠. 부왕의 목숨을 구한 결정적 원인은 만국 태자가 안무사한테 잘 대해줬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부왕의 본심인 이런 거 아니다. 그냥 사실 진실을 알 수 없는 그런 멘트, 이것이 결정적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태자의 서안무사에 대한
서안무사에 대한 네, 호의를 베푸는 거. 네. 호의를 베푼 거 이것이 결정적 원인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아들들끼리도 서로 이제 각자 그렇게 훈훈하게 끝맺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 앞뒤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가운데 부분 결정적 원인을 가지고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5번은 당연히 적절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소원수가 태자를 만왕으로 봉하여 천재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게 하자고 아뢰은 것에서 천자와 제후 간의 위계질서를 회복. 자, 아까 전에 보기 제일 첫 줄에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계질서를 회복. 하는 의도 알 수 있고 당연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정답이 아닌 걸로 의심할 수가 없는 건데 아마 4번을 정답으로 캐치 못할 경우에 이제 남는 것은 5번밖에 없겠구나. 시간도 없고 아마 그런 생각으로 5번이 말로 골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대로 선지를 읽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두 번째 볼 때는 시간 제약 없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과정을 정리해보고 되돌이켜보고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 얘기로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이렇게 태자를 만왕으로 봉하여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조공 책봉관계죠. 예를 들어서 조선도 항상 형식은 명나라하고 청나라 황제가 왕으로 책봉하는 것은 형식을 통해 가지고 항상 왕들이 즉위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조공 책봉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보기 표현으로 천자와 제후 간의 위계질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전소설 쌍주기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